안녕하세요. 법무법인 SC 서아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약식 기소와 정식 재판 청구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검사가 사건을 기소하면 무조건 재판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정확히 말하면 검사의 기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벌금형 약식 기소, 줄여서 구약식, 그리고 정식 기소, 구공판입니다. 이 중에서 구공판의 경우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법정에 나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지만 구약식의 경우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시겠죠? 우선 검사가 판단하기에 이 사건은 징역이나 금고형, 집행유예를 구형할 필요가 없고 벌금형으로 충분한 사안이라면 구약식 처분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구약식은 구공판보다 검사실에서 만들어야 하는 서류도 훨씬 적고 절차도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벌금 사안이라면 거의 다 구공판 아닌 구약식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첫 번째, 공범이 있는데 공범에 대해서는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구형하는 경우. 이때는 공범들에 대해서 각각 기록을 구공판, 구약식 이렇게 복사해서 만들기가 어렵고 또 공판 과정에서 서로 증언하게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냥 다 같이 구공판을 합니다. 두 번째, 벌금형을 하더라도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심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래서 어차피 재판을 해야 될 것 같은 경우. 세 번째, 사건을 구약식으로 빨리 종결하기보다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은 경우. 네 번째, 벌금을 구형하긴 하더라도 피의자를 일단 법정에 세워서 겁을 좀 주고 싶은 경우, 이럴 때는 벌금 사안이라도 구공판을 합니다. 이런 세부적인 부분들은 아마 이전에 다른 데서는 듣지 못하셨을 겁니다. 주인검사가 구약식을 하겠다고 들고 가면 부장검사님께서 이놈은 정신 좀 차리게 해야 하지 않겠냐, 아니면 이 사건은 합의 가능할 것 같은데? 라고 하시면서 구공판으로 바꾸라고 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특별한 사례가 아닌 한 가벼운 사건은 구약식 처분을 하게 되는데요. 검사가 벌금 액수를 정해서 법원에 약식 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약식 전담 판사가 기록을 검토하고 그 액수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확정하게 됩니다. 웬만하면 검사가 청구하는 그대로 해주는 편이지만 조금 낮추거나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약식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시죠? 오늘 제가 아주 명확하게 헷갈리시지 않게 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내가 정말 혐의대로 잘못한 게 맞고 벌금도 이 정도 나올 만했다 싶으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벌금을 내시면 됩니다. 간혹 벌금을 할부로 내고 싶다고 하면서 정식 재판 청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정식 재판은 벌금 액수만 조정할 수 있고 납부 방식은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벌금을 집행하는 곳은 법원이 아니고 검찰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형편이 많이 어려우시다면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실 게 아니라 검찰청 민원실에 가셔서 벌금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 그 조건이 되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내가 잘못한 건 맞는데 벌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 이때는 큰 고민 없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사실관계를 다툴 게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 도움도 받으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고지서에 적혀있는 대로 7일 이내에 정식 재판 청구서를 내시면 됩니다. 간혹 정식 재판 청구를 하면 판사가 기분 나빠하면서 벌금을 올려버리는 게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식 재판 과정에는 형종 변경 금지, 그러니까 벌금을 집행유예나 실형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대신 불이익 변경 금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검사도 벌금을 올려서 구형할 수가 있고 판사도 벌금을 올려서 선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부담이라고 해서 정식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국선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증인 여비를 물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검사와 판사가 형을 올리는 것은 피고인이 정식 재판 청구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괘씸하고 이런 재판을 하는 것이 국가적인 낭비라서 피고인에게 적어도 돈이라도 좀 물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제가 봤던 실제 사례를 몇 가지 들자면요. 공무집행방해 사범이 경찰관이 먼저 자기를 때렸다고 주장하면서 온 동네 경찰관들을 죄다 증인으로 불러서 증언을 시킨다든가, 성추행 사범이 증거가 명백한데도 피해자를 꽃뱀 취급하면서 법정에서 피해자를 공공연하게 비난을 한다든가,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아무런 근거도 없이 허위 증거라고 하면서 불필요하게 재판 절차를 질질 끈다든가 하는 경우에 벌금이 올라갔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사례들이죠. 이렇게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불쾌하고 분노하게 만들었을 때 벌금이 약식명령보다 더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단순히 내가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조금만 깎아주세요 라고 읍소하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것만으로는 벌금이 올라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양형주장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 비용을 따로 물게 될 일도 없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걸 말씀드리자면요. 정식 재판 청구로 벌금 감액을 신청하실 때는 그냥 말로만 하지 마시고 뭐라도 하나 새로운 자료를 들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제일 좋은 건 피해자하고 합의서고요. 만약에 합의가 안 된다면 공탁을 하신다거나 피해자가 따로 없는 사건이라면 반성문, 탄원서,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 내역, 혼인신고서, 재직증명서, 봉사활동증서, 표창장 뭐라도 하나 들고 가셔야 판사가 선처를 해줄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억울할 때 약식명령문에 적힌 그런 범죄 사실을 한 적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검사님이 보고 약식 기소를 하셨고 판사님도 도장을 찍으셨으니까 나는 빼박 유죄다. 뭘 해도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포기하고 받아들이시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는 구공판 기소를 할 때보다 구약식 기소를 할 때 훨씬 노력과 시간과 품을 적게 들이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 실수도 많이 나오고 부실하게 기소되는 부분도 많다는 것입니다. 벌금 사건은 연차가 높은 부부장이나 수석, 차석급 검사보다는 초임을 비롯해서 연차가 낮은 검사들이 더 많이 맡아서 처리를 하게 되고요. 심지어 정식 검사가 아니라 검사 직무대리라고 해서 구약식 처분만 할 권한을 갖고 있는 수사관에게 배당을 해서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구공판 사건의 무죄율보다 구약식 사건을 정식 재판 청구해서 진행하는 이른바 정재 사건의 무죄율이 훨씬 높은 편입니다. 그만큼 결과가 잘 뒤집힌다는 얘기죠.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돈도 돈이지만 그 벌금 전과가 전과경력조회서에 계속 남게 되는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특히 현직 공무원분들, 공무원을 준비하거나 생각하시는 분들, 대기업 직원이나 대기업 취직을 희망하시는 분들, 직업상 해외 출입국이 작거나 비자, 시민권, 영주권 등이 걸려 있으신 분들은 벌금형 전과가 생기는 게 엄청난 불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수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면 나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다면 꼭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다투어 보아야 합니다. 자, 이제 이쯤 되면 또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아니, 아까는 사실관계를 다투면서 재판하면 판검사가 괘씸하게 생각해서 벌금을 올릴 수도 있고 비용도 부담시킬 수 있다면서 이제는 또 무조건 다퉈보라고 하네? 뭐가 맞는 거지? 하고 말이죠. 사실 둘 다 맞습니다. 정식 재판 청구로 유무죄 주장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지만 함부로 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분명히 따릅니다. 그래서 제가 의뢰인분들께 항상 권해드리는 방법은 변호사의 도움을 단계적으로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 반드시 1심 전체 이런 식으로만 선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계적인 약정도 가능합니다. 정식 재판 청구 기간인 7일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정식 재판을 청구해 놓으시고요. 변호사에게 기록 검토를 부탁하시는 겁니다. 정식 재판 사건이 되면 수사 과정에서와 달리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거 기록을 전부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수사와 법률 과정에 있어서 잘 알고 있는 유능한 변호사, 가령 저 같은 검사 출신 변호사한테 기록 검토를 맡기시면 이게 정식 재판에 갔을 때 뒤집을 수 있는 건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진단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변호사가 검토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1심 전체 수임으로 해서 사건을 맡겨서 재판을 받으시면 되고요. 변호사가 가능성이 없을 것 같다고 하면 기록 검토비만 지불하신 후에 정식 재판 청구는 취하하셔도 됩니다. 정식 재판 청구를 취하하면 불이익이 없을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아무런 불이익도 주어지지 않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변호사들은 다 사기꾼이고 돈만 밝힌다고 불평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단계별 약정이라면 모두가 만족하고 합리적으로 윈윈할 수가 있겠죠? 약식명령과 정식 재판에 대한 궁금증 이제 시원하게 풀리셨을까요? 저는 바로 저번 주에도 정식 재판에 다녀왔는데요. 그 의뢰인분도 약식명령을 받은 다음 정식 재판을 할까 말까 한참 고민하시다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먼저 기록을 검토해 본 후 꼭 재판을 해보자고 강력하게 권고를 드렸고요. 그래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의견서 제출 단계부터 증인신문 단계까지 모든 게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너무 잘 풀리고 있어서 조만간 또 한 번 무죄 선고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명쾌하고 시원한 내용의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